자, 이처럼 어렸을 적 읽었던 재밌는 동화들에서도 정말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개미와 배짱이를 리메이크한 프레드릭도 마찬가지고요. 파인북 리딩 레스토랑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스러운 독서를 책임질 파인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메인 DC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프레드릭입니다. 프레드릭은 그림 동화책인데요. 이러한 그림 동화책에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뽑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레드릭은 그림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1968년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했는데요. 칼데콧 아너상이란 그림 동화책계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명예로운 상입니다. 이 프레드릭의 작가는 레오 리오니라는 작가인데요. 그는 칼데콧 아너상을 4회나 수상하며 그림 동화 작가로서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다졌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칼데콧 아너상을 수상한 4개의 작품은 프레드릭 이외에도 헤어믹, 꿈틀꿈틀 잡을래, 알렉산더와 장난감 쥐라는 작품들이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드릭 이야기를 스토리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귀여운 쥐들이 있어요. 막 열심히 돌고 있는데 이 쥐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겨울에 먹을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요. 이들은 겨울이 되면은 동굴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서 한겨울을 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곡식이나 옥수수나 이런 먹을 것들을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왼쪽에 보면은 눈을 반쯤 감고 있는 프레드릭, 그 한 마리만 빼보세요. 그러다 봄이 되었어요. 다른 쥐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프레드릭은 저기 앉아서 눈을 감고 빈둥거리고 있네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던 생쥐가 한 명 물어봐요. 프레드릭아, 너는 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앉아만 있는 거니? 라고 물으니 프레드릭이 답을 합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그렇군요. 오케이, 좋아요. 다른 쥐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에 쥐들이 또 열심히 도토리를 모으고 있는 과정에도 프레드릭은 뒤돌아서 바위 앉아서 멍하게 앉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가서 또 물어봐요. 프레드릭아, 너는 왜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니? 라고 하니 프레드릭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그렇군요. 굉장히 변명인 것 같은데 다른 쥐들은 그냥 넘어가줘요. 굉장히 착한 쥐들이네요. 그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쥐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프레드릭은 눈을 반쯤 뜨고 저렇게 앉아만 있네요. 또 한 쥐가 가서 물어봅니다. 프레드릭아, 너는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프레드릭이 답합니다.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그렇구나. 오케이, 좋아요. 일단 넘어가 보죠. 겨울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겨울이 되어서 쥐들이 동굴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봄, 여름, 가을 동안 열심히 모은 곡식과 먹이들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너무너무 어둡고 습하고 재미없고 심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울 동안 그 습기 가득한 동굴 속에 앉아서 있는 그 모습들. 자, 그때쯤 되자 프레드릭이 났습니다. 아,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되었네. 그래서 프레드릭은 가장 큰 바위 위에 올라서서 말을 해줘요. 얘들아, 이리 모여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그러자 다른 쥐들이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 그 마법 때문이었을까? 이것은 프레드릭이 봄동안 열심히 모아온 햇살을, 그 온기를, 그 감성을 다른 지들에게 전달해 준 거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맞다, 프레드릭. 저번에 햇살 모은 거 너무 좋았는데,
색깔 모은 건 어떻게 됐어? 그러자 프레드릭은 신나서 다시 큰 밥 위에 올라서서 말을 합니다. 자, 다시 눈을 감아봐. 파란 덩굴꽃, 노란 밀집 속에 붉은 양귀 빛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얘기 등을 열심히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생쥐들의 머릿속에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색의 굉장히 가지각색의 색깔이 떠오르면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쥐들은 신이 나서 물어봐요. 그럼 이야기를 모은 건 어떻게 됐어? 라고 물으니 프레드릭이 또 신나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춤을 추고 뮤지컬을 해요.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를 잡은 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에 들쥐들이 감명을 받아서 막 박수를 쳐요. 프레드릭, 넌 신과도 다름없어. 그러자 프레드릭이 쑥스러운 얼굴로 답을 합니다. 나도 알아. 자, 이렇게 프레드릭 이야기는 끝이 나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귀여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프레드릭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니까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나요? 맞아요. 이거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개미와 배짱이에서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했고 배짱이는 하루 종일 누워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재밌게 놀고만 있었죠. 개미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짱이는 인생은 짧아 현실을 즐겨야지 라며 음악을 재밌게 들으면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놀고 있다가 겨울이 되어 배짱이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개미와 배짱이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구전으로 전달되어서 결말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어떤 결말에서는 배짱이가 개미 집에 찾아가서 배고픔에 못 이겨 먹을 것 좀 나눠줘 라고 해서 개미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배짱이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결말도 있었고 혹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내 굶어 죽는 결말도 있었고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와 프레드릭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말은 굉장히 다르네요. 자, 프레드릭은 자신이 모아놓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로 다른 쥐들에게 깊은 서정적인 감정과 행복을 주었고요. 배짱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프레드릭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베낀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프레드릭 이야기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그야말로 리메이크를 한 것이에요. 생각해보면은 개미와 배짱이가 이야기가 탄생한 거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구전으로 이어진 전래동화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프레드릭이 만들어진 연도는 1968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50에서 6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그 옛날 이야기와 현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 그거를 넘어선 시대, 배경, 모든 상황들. 즉, 개미와 배짱이가 구전되어 오고 교훈을 주었던 시대는 농경 중심 사회였어요. 그때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 즉, 부지런함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젠 시대가 바뀌었죠. 먹고 사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진 나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욱 많은 정신적 가치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직업이 바로 예술가였죠. 음악을 하시는 음악가나 시를 읊는 시인이나 춤을 추는 가수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 등등.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프레드릭은 예술가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는 예술에 대한 그 입지가 커졌고 그 예술을 넘어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내적 성장을 도울 수 있으며 풍부한 감정과 그리고 더욱 깊은 울림과 교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개미와 배짱이라는 정말 좋은 동화죠.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평생 갈 것인가? 이거 하나를 안고 갈 것인가? 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프레드릭이라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처럼
어렸을 적 읽었던 재밌는 동화들에서도 정말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개미와 배짱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개미와 배짱이를 리메이크한 프레드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프레드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노동 중시 사회는 사라졌고 예술도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지요. 즉, 시대 변화에 따른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겠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동화를 읽고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입니다. 동화라고 해서 어릴 때 읽고 그 후부터 읽지 않는 유치한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처럼 동화, 즉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생각의 변화에 따른 또 이야기의 흐름, 바뀜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프레드릭이라는 동화와 개미와 배짱 이야기라는 동화를 함께 선물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메인 디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